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설계사님이십니다. 지금 태아보험 들으러 왔어요. 맞아. 보험료가 보시다시피 조금 나가죠. 근데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태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엄마 이름, 또 엄마 사인 한 번 넣어주시고요. 엄마 사인 다 하고 아빠 사인 한꺼번에 받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었어.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 잘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예.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설계사님이시고요. 소개 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기꺼이 이렇게 영상을 나오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저는 이제 보험 세일즈 7년차 지금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 GA 법인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 보험이든 이런 보험을 들려고 우리 검색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검색을 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 해결해서 사인을 해서 아유. 너무 좋았고, 태아 보험 뭐가 좋은지, 뭐 꼭 해야 되는지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아 보험은 혹시 그냥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꼭 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드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출산을 했을 때 물론 건강하겠지만 내 아이가 혹시라도 아팠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하시겠지만 네. 또 혹시 모를 일을 준비하는 게 또 보험이니까요. 맞아요. 어린이 보험에 태아 보험이 껴있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태아 보험이라 함은 상품 명칭 자체는 이제 어린이 보험인데, 신생아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약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태아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어나면서 신생아 특약이 빠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제 이름과 성별이 나오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서는 그 자체가 어린이 보험이 되는 겁니다. 22주 전에 드는 거랑 22주 이후에 드는 거랑은 차이가 조금 네. 있죠. 아무래도 22주 이전에 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담보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들었을 때는 그 담보들이 조금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빠지는 건 아닌가요? 신생아 담보들은 아예 참여가 안 됩니다. 탑재가 안 됩니다. 거의 어린이 보험을 드는 그쵸, 어린이 보험을 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대부분 기형아 검사 1차 정도 할 시기 이전쯤에 태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왜냐면은 기형아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1차 검사했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으시다면 얼른 준비하셔서 태아보험 하시는 게 좋죠. 그 1차, 2차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한이 생깁니다. 그건 회사별로 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인지 아니면은 뭐 심장 쪽의 문제라든지, 근데 거의 인수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고, 지금 저 같은 케이스는 그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제 상담이에요. 임신해서 태아보험을 안 든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심장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이 거절이 됐었습니다. 한 3년, 2년 반? 예, 이렇게 아예 가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심장 예, 구멍이 막힐 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구멍이 생겼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살이 덮여야 돼요, 심장에.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완치 판정 받는 것도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4살, 5살 되면서 그쯤 돼야 살이 좀 덮여요. 그러기 때문에 심장이 그런 덮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드는 중요한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하기 이전.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1차 기형아 검사가 다행히 정상이라면 얼른 서둘러서 해주시고, 22주 이후에는 신생아 담보가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주 이전이라고 막 놓고 있어서는 조금 안 되는. 어찌 보면은 기형아 검사가 조금 화두가 될 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드는 게 일단 제일 그쵸. 낫겠네요. 왜냐면 빨리 들으면 더 좋은 게 납입 완료도 빨라져요. 그만큼. 왜냐면 늦게 든다고 해서 그 늦게 들은 만큼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면 더 뒤로 밀리니까. 하긴. 그래서 어차피 들 거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좋은 담보로 가입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 잘 보시네요. 아, 그런가요? 깜짝 카메라 놀랐어요.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계속 카메라만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태아 보험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뭔가 상담을 요청해보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30세 만기랑 네. 80세 만기, 네. 100세 만기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이 어찌됐든 있잖아요. 아, 예,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실 텐데 답은 없겠지만 이 두 부분의 각자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만 혹시 좀 네, 설명해 설명을 좀 주시면. 드려볼게요. 네. 30세 만기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로는 전환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30세 만기 상품을 갖고 가게끔 하고 30세 이후에 30세 닥쳤을 때 100세로 끌고 갈 건지 90세로 끌고 갈 건지 80세로 끌고 갈 건지 그때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의 수가를 낮출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요. 단점이라 함은 30세 때 만기를 이 상품을 연장해서 갖고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 번 내고 그때 전환할 때 또 내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것 같고 그에 반면 8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30세 만기랑 비교해서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30세 만기보다 비싸겠죠. 하지만 장점은 만기를 우선 20년 납을 해주면 80세까지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경제적인 비용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태아부터 10몇만 원씩 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람들 엄청 많은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예를 들어 지금의 16만 원과 그때 당시에 16만 원 다 모인 그 총액 그 화폐 가치? 화폐 가치로 네. 따져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그 하시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의 차이, 아, 네네. 본인이 이제 뭐 태아보험을 이제 만난 고객님들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의 차이, 네. 로 인한 생각이 다 다른데 제 견해는 그래요. 우선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보장을 갖고 가고 싶은데 10몇만 원 너무 부담됩니다라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 보험 하나로 태아 때부터 어린이 시절부터 성인까지 올 커버가 된다면 과연 비쌀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성인이 되면 성인보험을 또 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30세 미만인 성인들이 어린이 보험을 듭니다. 그럼 이걸 왜 드는 걸까요? 성인보험보다 담보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성인보다 더 많이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가 넘은 성인이지만 30세가 안 넘으신 분들이 어린이 보험을 듭니다. 그런 것처럼 화폐가치 말씀하셨는데 화폐가치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는 부분인데 10년 전에 5천만 원, 지금의 5천만 원 네.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입하신 받을 때는 고객님이 이제 고마운 돈이. 그쵸. 가입하신 고객님이 나는 화폐 가치를 조금 많이 따집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저렴하게 30세 만기. 근데 나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질병의 진단의 확률이 50세, 60세 넘어서 간다면 그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조기에 생길 수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또 그런 또 장단점이 좀 있죠. 80세 때 암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 인정해요. 근데 견해가 정답은 없지만 진단금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을 때 시기가 좀 중요한데 10년 전, 20년 전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제 견해는 어찌 보면 약간 중립? 근데 네. 그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게끔 설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 부담이 없어야 하니까. 그렇죠. 요새 복합 설계도 하는데 네. 복합 설계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은지 아니면 그냥 30세, 100세 이렇게 그냥 한쪽만 설계하는 분이 복합적으로. 복층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복층 설계. 네, 이 또한 담당하시는 FC님이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객이 원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맞나요? 저게 더 맞나요? 이런 표현보다 진단금들은 좀 80세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고 맞아. 골절비,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30세 만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많죠. 이 또한 정답은 없는데 원하시면 그렇게 맞춰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100세 만기든 30세 만기든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춰진 그렇죠. 그게 제일 첫 번째라고 제일 첫 저는 번째겠네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낼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만약에 해지하면 그게 더 손해. 그렇죠. 그쵸. 네.
경제 여력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20년나 80세 만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이나 골절비들을 30세 쪽으로 맞춘 또 진단금들은 좀 크게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20년나 30세 만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장제도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상품을 네. 조금 더 껴넣고 하는 방법으로 좀 만기를 80세짜리라든지 네. 또 그때 가면은 몇 년 뒤에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대비한 그런 것들도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딱 두 가지 영향이 되게 크겠네요. 첫 번째는 어떤 설계사님을 만나냐에 그렇죠. 따라서 주관적인 관점. 느낌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가 그렇죠. 엄청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한 3번 정도 주고받았나요? 4번, 3번, 4번 정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줄도 몰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평균적인가요?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평균적이에요. 평균적이에요? 네, 평균적이에요. 실제로도 많이 이렇게 알아보시고 네. 이거를 추가해주고 빼주세요. 네,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하나요? 그렇게 하십니다. 태아 쪽은 더 네, 태아보험은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이게 어린이보험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꼼꼼하게 그렇죠, 보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네. 어찌 보면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게 너무 기쁜 일인데 그만큼 더 온갖 신경이 써지는 건데 건강하게만 바랄 뿐인데 또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 게 태아보험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보험을 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은데 좀 죄송스럽긴 했는데 아유, 아닙니다. 당연한 결국은 겁니다. 그게 지금의 저희의 최적의 보험을 만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갔죠. 네, 맞아요. 자,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설계사로서 딱 이 부분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시거나 우리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우선 태아보험 자체는 이제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화두예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 쪽에 담보가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초창기에 돌이 지나면서 이제 2살, 3살 넘어갈 때 병원을 가장 많이 가는 케이스가 고열과 폐렴 그리고 그런 응급실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성인 보험을 통해서 또 좀 더 보강하시든 아니면은 또 어린이 보험에서 갖고 가는 거를 만기를 잘 조절하셔서 가신다면 태아보험 잘 들었다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첫 설계사분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너무 잘 감사드립니다. 설명해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드디어 엄마 아빠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쭈미주 부부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